오늘 아침도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들 알아봅니다. 고성국 박사님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 뉴스바리스타 장원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바리스타 오늘 어떤 커피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커피의 키워드는 괌 견제 전주곡입니다. 음악이네요. 예, 전주곡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도입부에 연주하는 곡 또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오페라의 막이 오르기 전에 연주되는 곡을 전주곡이라 그럽니다. 예. 근데 이 전주곡이란 말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김정은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네. 지금 최근 도발 일본 열도를 지나가서 일본 본토를 지나가서 정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미사일 도발이 전주곡이다. 괌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는 표현을 김정은이 썼다고 어제 그 북한 뉴스들이 보도했는데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많이 하여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전주곡의 관객에 한국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예. 네.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이제 대남적화 전략을 고수하면서 예. 줄기차게 해왔던 전략이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 직접 상대한다 이거였잖아요. 예.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을 통해서 미국과는 이제 맞짱 뜨는 모습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공연하게 연출하게 됐고, 예. 일본한테는 굉장한 공포를 줬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거의 따돌리는 수준까지 지금 북한이 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북한이 상당히 그 고무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이 상황이 좀 출발점이 달라서 그런가 아니냐 싶어요. 뭐냐면 북한은 여기에 정권과 북한의 모든 것을 걸고 정말 명운을 걸고 지금 이거 대도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반면에 우리는 뭐 그렇지 않지만 미국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또 전 세계만 하더라도 좀 귀찮은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 국면을 좀 넘겨놓으면 이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으로 대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저 얼마 전에 그 괌을 뭐 폭격한다 그러면서 가상 무슨 이 뭐 지도 갖다 놓고 막 했을 네. 때도 미국이 당장 그렇게 하면은 곧 북한을 거의 뭐 경멸할 것처럼 막 압박을 가했잖아요. 네. 그래서 UFG 훈련도 있고 그래서 좀 주춤하니까 야 이제 좀 됐나 보다. 이제 슬슬 국면이 바뀌고 있다. 미국이 그렇게 이제 전환을 해버렸잖아요. 뭐 우리도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보란 듯이 우리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한다면 끝까지 해. 이렇게 지금 계속하니까 네. 이제는 정말 뭐 어떻게 군사적인 예방 공격 말고는 북한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예. 압박 수단이 거의 없어진 거죠. 예. 이런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이 아베 총리하고 통화하면서 극한적 압박까지 얘기는 했지만 과연 무슨 수단으로 우리가 저렇게까지 나오는 북한을 극한 압박을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네. 수단이 없는 이 원론적 그 대응으로 이게 해결될 상황은 아니지 않냐?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 이건 전주곡이다. 이게 일본 열도 넘어가서 굉장히 큰 도발이었는데 이게 전주곡이면 그럼 진짜 앞으로 할 도대체, 오페라는 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는 네. 우려 하나 생기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우리 지승현 앵커가 전하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금 국방장관이 미국 갔어요. 근데 가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화는 없다. 다시 강경 옵션, 군사적 옵션을 감안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우리 국방장관 만난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외교적 해법 외에는 없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국무장관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외교적 해법 외에는 없다. 이게 잘 보면 어떻게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에 역할 분담을 했나? 굿캅 배드캅 전략인가? 네. 근데 국방장관이 그거 하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안 좋을 수 있는 게 미국 내에서도 혼선이 일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렇다면 김정은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정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국 정부의 패를 지금 다 읽은 셈인데 네. 봐라 미국 혼란이 생기네. 내가 오페라 같은 도발을 더해도 나를 붙잡을 사람 별로 없겠네. 그렇다면 김정은이 쓸 수 있는 카드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 우리로서는 안 좋은 시나리오지만 그런 우려가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김정은이 완전 패를 완전히 쥐고 한국, 일본, 미국을 완전히 농락을 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폭거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의 스탠스가 좀 바뀐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베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폭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극한까지 압박하는 역대 최강도의 대응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좀 왜 가만히 있지? 왜 가만히 있지? 이런 모습을 좀 기대했던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시점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최대한 압박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한미일이 전부 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치가 조금 높아졌다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북한이 괌을 포위 사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미국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뭐 화염과 분노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 괌을 상대로 포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것으로 읽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괌 포위 사격을 이야기를 하고 그 아래 단계의 도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유를 조금 얻는 허용치를 얻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괌으로 포격을 하지 않고 괌에 딱 정확하게 비슷한 어떤 사거리에 동해안 쪽으로 이제 일본 열도를 지난 어떤 포격을 했는데 일본으로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로서도 그렇고 당장의 군사적인 어떤 해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뾰족한 수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뭐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뭐 일본과 미국이 뭐 정상 간에 통화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상 의문이라고 볼 것이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29일 이제 유엔에서 뭐 긴급하게 유엔 본부에서 뭐 비밀리에 의장국 회의를 하고 사실상 이번에는 유엔 성명이 아니라 의장 성명이라고 해서 한 번 더 높은 격상된 이렇게 대북에 대한 어떤 비판 성명을 내긴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북한이 얼마나 압박으로 받아들일지 사실상 성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대북 제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쭉 지난 25년간 북핵위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북한은 꾸준하게 지금 북한 핵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정말 압박 수단으로서 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자체를 아예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는 이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동의를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 정말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자체가 전면 중단했을 때에는 북한이 아예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 때문에 사실상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지금 한미일이 공조하고 있고 여러 지금 뭐 굉장히 뭐 강도 높은 뭐 규탄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효과가 지금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 말씀을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제관계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 북한한테 외교적 압박을 몇 번 가한다 해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중단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원유 수송 라인을 끊는 정도의 적극적인 이 경제 압박과 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한 네. 뭐 미국이 유엔이 우리나라가 경제적 압박을 아무리 가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틸러슨 이 매티스는 뭐 이 외교밖에 없다고 했지만 외교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이 극한까지 압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대화로 나오게 하겠다고 했는데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북한은 핵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갔죠. 그런데 우리가 극한까지 압박을 하는 것이 외교적, 경제적인 제재 압박에다가 더해서 군사력을 통한 압박, 군사적 시위와 무력 시위를 통한 압박까지 포함된다고 할 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은 재래식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많이 동원을 해서 위력을 보여도 핵을 압박해서 대화로 나오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뭐 군사 전문가들이면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겉으로 대놓고는 얘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내밀하게는 검토해야 될 문제가 전술핵 재배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데 괜히 그렇게 하면 뭐 핵 도미노나 불러올 거다 이렇게 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북한이 지금 핵을 거의 가진 단계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발생한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억지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핵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한 50년, 70년의 현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극한까지 압박하겠다고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수단이 구체적으로 뭔가 제 생각으로는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고 그렇다면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재배치해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서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정권 차원의 국가 차원의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극한의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그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주미 대사와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로 그 지금 다운 인물이 조금 극한의 압박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소위 언필칭 4강 주변 4강 대사 중에서 일단 주미 한국 대사, 주중 한국 대사, 주일 한국 대사가 내정됐죠. 내방 절차 여기 남아 있으니까 내정 상태인데 오늘 조선일보는 다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 대선 공신들이었다. 실제로 세 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아주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아주 통찰력과 추진력과 경험을 갖고 이런 사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데는 좀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사를 내보내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한 미국 대사로는 빅터 차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이제 이름 널리 알려진 한국 관련된 일을 미국에서 많이 했었죠. 그 미국 컬럼비아 대학 박사고 이 빅터 차가 사실은 한 6, 7개월 전부터 주한 미국 대사로 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국제뉴스 보신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배넌이라는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 아주 얼마 전에 근데 결국은 밀려난 이 배넌이 계속 반대해서 지명이 늦춰졌었는데 배넌이 이번에 이제 백악관에서 정리되면서 빅터 차도 지명이 된 것 같고 매파로 불립니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지만 협상주의 매파로 불립니다. 협상주의 매파로 불리기 때문에 하여튼 빅터 차가 한국의 주한 미국 대사로 오게 되면 그리고 지금 미 국무부가 육자 협상의 특별 대사라든지 이런 몇 자리를 다 없애버렸어요. 저 국무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주한 미국 대사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텐데 주목됩니다. 근데 우리 나가는 대사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도 좀 주목되고요. 빅터 차 내정자는 그 강한 개입에 의한 협상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화자가 아니고 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개입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강한 압박, 올코트 프레싱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선택을 강요하고 그래서 상대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대화에 응할 것인가를 압박해서 대화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면적인 올코트 프레싱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는 극한적 압박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한 정도 부응하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부터 하자 이런 의미의 극우적인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아주 냉철한 외교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주미대사, 주중대사 이렇게 내정한 분들은 우선 이런 안보 위기를 관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보 위기를 관리한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이런 이 탈냉전 시대의 복잡한 다중외교의 외교 현장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그런 안보를 중심으로 한 이 국제적인 밀고 당김, 압박과 올코트 프레싱과 치고 빠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아침과 오후가 다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능수능란하게 현장에서 이걸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되죠. 김민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빅터 차가 우리나라에 이제 주한 미대사로 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나라와 북한의 어떤 정책과 약간 좀 갈등을 빚는 것이 아니냐라는 아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빅터 차 같은 경우에는 대사로 내정되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발언들을 보게 되면 북한의 퍼주기식 지원은 안 된다. 그리고 조건 없는 지원 자체 이런 것은 안 되고 먼저 대북 압박이 선제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과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상 굉장히 뭔가 매파적인 어떤 개입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빅터 차 같은 경우에
과거의 백악관에 있을 경우에는 NSC 보좌관을 하면서 오히려 온건파와 강건파 이 사이에서 조율을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협상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다라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북한에 대한 철학과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어떤 철학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갈등을 빚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윤재 이제 미국 대사가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 자체가 사실상 북한 핵을 다룬 어떤 외교 경험이 없는데 지금 북한 핵 위기 속에서 이런 어떤 조윤재 대사를 외교관, 비외교관 출신이 교수 출신 그리고 경제학 전문가를 미국 대사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외교 어떤 주미대사나 이런 뭐 주일대사, 주중대사를 고를 때에 외교관 출신과 이제 교수 출신 여러 전문가 그룹을 놓고 인선에서 다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고민에 어떤 가중치를 두고 이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그 북한 핵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외교관 출신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철학과 이런 가치관을 긴밀하게 공유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미 대사가 혼자 직접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청와대에 있는 안보팀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또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공조하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권과 조금 이해를 같이 함께하는 어떤 그런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외교관 경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주영 대사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영향을 또 보이지 않을까. 박사님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 변호사 얘기 중에 그러니까 주미 대사는 어떤 자리보다도 대통령의 신임이 깊은 자리여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상대를 해주니까요. 그런 면에서 조윤대 내정자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고 하는 건 세상에 아는 사실이니까 그 점은 저는 뭐 필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 주영 대사를 했지만 주로 국제 경제 관계 쪽을 했고 전공도 그쪽이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에는 아주 적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북핵 위기와 관련된 이 외교 전쟁은 실제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대사로 내정했다면 지금 이제 김 변호사 얘기대로 외교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이라도 핵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강경화 장관이 그렇습니까? 또는 지금 정의영 실장이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 주미대사까지 포함해서 북핵 문제를 제대로 다뤘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과 뭐 이렇게 사무국 대화도 하고 뭐 정상회담도 하고 했지만 핵 위기 관리를 제대로 했던 경험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국가의 안보가 정말 걸려있는 막중하고 위중한 시기에 우리의 그 외교 안보 주미 대사까지 북핵 문제를 제대로 다뤘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국민들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가?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김 변호사 여기 좀 재반론 같은 건 없습니까? 근데 이제 단순하게 북한 핵과 관련된 문제를 외교적인 상황에서 다뤄봤다라는 그 경험 자체가 사실상 북한 핵 문제를 또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거라고 또 생각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지난 20년, 25년간 북한 핵 문제와 관련돼서 수많은 외교,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다자간 외교를 했지만 결과는 실패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뭐 북한 핵과 관련된 외교 경험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사실상 뭐 북한 지금 현재의 북한 핵 위기를 잘 다룰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조금 발상의 전환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 핵과 관련된 위기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외교적인 어떤 노력과 이런 철학을 분명하게 실현시켜주고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주미 대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짧게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미국과 우리나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가 아주 잘 돌아가는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걱정하는데 그러면 이제 주한 대사인 빅터 차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주미 대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무부, 국방부의 동향을 좀 면밀하게 추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한테 직보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
조윤재 대사가 이제 부임했을 경우에 이 사람을 상대로 북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악을 해명을 주는 과정에서 신임을 하긴 하지만 과연 이 사람의 경력이나 여러 가지 이력으로 봐서 핵 문제와 같은 정말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건 우리가 사실은 걱정하면서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말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지만 북한한테 퍼주기만 하고 돈만 주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 관해서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북한이 완전 키를 짚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거나 진짜 말 그대로 극한의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고서는 극한의 압박 제가 한마디만 부탁하겠습니다. 극한의 압박을 한다고 하는데 어제 러시아에서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대북 제재는 지금 마른 수건 짜는 지경까지 할 거 다 했다. 실체적 진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압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남은 게 말씀하신 원유 송유관 잠그는 건데 송유관 잠궈서 북한에 원유 석유 안 들어가게 하는 거는 중국이 지금 기세로 봐서는 절대 안 해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가 대북 압박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소진된 상태다. 그게 참 지금 이 사태의 엄중함과 우리한테 참 안타까움을 주는 대목입니다. 갑자기 김정은의 그 웃음 짓는 얼굴이 갑자기 또 보입니다. 그러게요.